제1편입니다. 삶이라는 여행에서 일어날 일들. 늙은 매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을 혹은 그 너머를 올려다보면서 이파리와 바람이 만든 경쾌한 노랫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가 손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늙었고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도 많이 보아봤다만 과연 너를 만족시켜줄 만한 대답을 하나라도 알려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구나. 내 생각에는 오히려 내가 찾아내주기를 기다리는 대답들이 세상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나도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단다. 인생이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이지.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도리가 없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그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뿐이란다. 제레미는 할아버지의 대답을 듣고도 당황스러워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나름대로 필요한 대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세요? 제레미가 물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일이나 고통 따위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내가 그런 점들을 깨닫게 된 이유는 인생이라고 불리는 기나긴 여정을 여행해 온 덕분이겠지. 노인이 설명했다. 너는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 있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다들 아무것도 모르는 법이란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저마다 어떤 경험을 얻게 된단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인생에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나 문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더구나.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도 아직 인생에 대한 의미를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제레미가 말했다. 요즘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왜 우리 삶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젊으셨을 적에 할아버지는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물론 나도 있지. 그래서 아버님과 할아버님께 여쭈어 보았단다. 늙은 매의 대답이었다. 그분들께서는 무엇을 하시던가요? 제레미는 그 대답이 알고 싶었다. 할아버지께서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그분들은 무엇라고 하시던가요? 그분들께서는 내 앞에 놓인 여행, 장차 내 인생이 될 여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답을 얻게 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지. 늙은 매가 잠시 말을 멈추자 제레미는 이어질 대화를 몹시 갈망하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러다가 머리 위의 나뭇잎들이 아까보다 좀 더 큰 소리를 내며 바스락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늙은 매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꺼내려고 할 때 늘 그랬던 것처럼 늙은 매가 손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레미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동작이었다. 그 뒤를 이어 종종 가혹하고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와중에도 안도감을 함께 느낀 것이 사실이었다. 노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를 더 잘했지만 자신의 손자에게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을 때면 항상 자기 부족의 말에 의지하고는 했다. 그리고 자기 부족의 언어로 말할 때면 그 의미만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달변이 되기까지 했다.
한순간 바람이 거세지면서 사시나무 잎사귀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제레미에게는 잎사귀들이 이제 시작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재촉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게 아니라면 자연의 신성한 음성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지긋한 눈길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던 할아버지의 입술이 서서히 벌어졌다. 늙은 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어느 한쪽도 다른 쪽에 비해 덜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다. 만일 모든 것이 늘 똑같기만 하다면 다양성도 흥분도 조화도 있을 턱이 없겠지. 하얀색을 상쇄시킬 검은색도 없고 일출과 더불어 시작된 하루를 마감해줄 일몰도 없고 차가움을 물리칠 따뜻함도 없을 테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여행을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가져온단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없는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 인생이란 슬픈 것만은 아니란다. 늙은 배가 말을 이었다. 슬픔이 없다면 기쁨을 갈망하지 않을 터이고 기쁨을 찾으려 애를 쓰거나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 같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쁨이나 슬픔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 또 그 둘 중 하나가 얼마나 자주 우리 여행의 동반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들 슬픔보다는 기쁨을 바랄 거야.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 거야. 두 번 다시 슬픈 일을 겪지 않는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란 사람이 제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요. 제레미의 말이었다. 맞는 말이다. 시시때때로 모든 사람이 다들 그러기를 바라고 있단다. 아마도 기쁨을 누리는 동안에도 슬픈 일이 곧 닥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구나. 노인이 말했다. 한편으로는 슬픔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지. 오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일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법이란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현실이 슬픔이라는 현실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제레미가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모두들 그 점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곧잘 잃어버리는 것 같구나. 아주 명백하고 간단한 사실인데도 말이다. 늙은 매가 말했다. 하나의 현실이 다른 현실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란다.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란 한쪽 현실이 다른 쪽 현실의 특성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준다는 점인 것 같구나. 접어야 이기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이지. 지는 일이 없다면 이기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늙은 매가 미소를 지으면서 담배 쌈지와 담배 싸는 종이 뭉치를 셔츠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러더니 채 1분도 걸리지 않아서 붉은 버드나무 속껍질을 말아서 빠 만든 담배를 말았다. 이제는 더 이상 붉은 버드나무 속껍질을 담배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물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늙은 매는 다른 사람들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구닥다리 물건과
고리타분한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길게 빨아들이더니 눈을 가느스름하게 뜬 채 초원 너머를 바라보며 천천히 연기를 뿜었다. 그러고는 마치 넓은 붓질로 한 번에 지평선을 쭉 그리는 것처럼 손을 뻗어서 천천히 움직였다. 내가 소시적에 이 지역에 살던 마지막 늑대가 사냥꾼의 손에 죽었단다. 이 땅에 새로 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늑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왔더구나. 그 사람들은 늑대가 살생을 좋아하고 남을 해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늑대를 성공적인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들에게 있어 늑대란 그저 흉악한 놈일 뿐이고 따라서 죽여 없애야 하는 짐승이었단다. 하지만 그들은 늑대가 사냥에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더구나. 먹잇감을 놓친 탓에 늑대는 10중 8구 배를 굶고 지내지. 그러다가 한 10번째에 가서야 겨우 성공하고 허기를 달랠 수 있었던 게야. 새로운 사람들은 살생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늑대는 끈질긴 인내로 버텨온 거란다. 그것이 늑대가 생존하는 비결이기도 했지. 그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 대목에서 제레미가 끼어들었다. 늑대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 세계에서 사냥에 성공한다는 것은 곧 늑대 가족의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굶주림과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실패했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는 것은 아니잖아요. 늙은 매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실패한다고 해도 죽음처럼 지독한 재앙이 따르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게 대체로 맞을 거다. 두 발로 걷는 인간들에게는 실패가 늘 그렇게 가혹한 것만은 아니지. 하지만 실패는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노력하고자 하는 열정을 꺾어버릴 수 있단다. 우리도 늑대와 마찬가지로 몇 번을 실패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늑대가 일찌감치 깨달은 것처럼 성공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보상 중에 두 가지 점이 가장 중요하단다. 성공이 실패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점이지. 바로 그런 법이란다. 늙은 매가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고 난 뒤 발꿈치로 비벼 껐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이나 벌판 너머를 응시했다. 그러다가 제레미가 막 조바심을 치기 시작하려는 순간 노인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넘어지지 않고서야 언제 일어서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늙은 매가 말했다. 굶주려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풍요로움에 대해 감사할 줄 알겠느냐. 악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판단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결말 없이 어떻게 삶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 마지막 질문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슬픔을 느낀 제레미가 흐느낌을 억누르고 눈물을 삼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내 아비는 우리 곁을 떠났다. 늙은 매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병으로 앓던 그때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이지. 내가 만일 내 아비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을 깊이 생각할 때면 내 아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울러 상기해야 하느니라.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슬픔이든 배고픔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죽음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란 좀처럼 없는 법이란다.
하지만 삶이 내 여정의 한복판에 역경을 갖다 놓았다면 너는 그것으로부터 강인함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되어 있단다. 그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지. 물론 이러한 시간과 이와 같은 슬픔을 선물로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헤쳐나감으로써 한 번에 한순간씩, 한 번에 하루씩이나마 그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구나. 그러한 순간과 나날을 거친 끝에 결국 너는 강인해질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내가 받을 선물이란다. 늙은 매가 주의 깊게 자기 손자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손자의 눈에서 혼란에 빠진 한 영혼을 보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정신도 드러나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참을성을 갖고 노인이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제레미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대체로 슬픔과 실패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거부라고 알고 있어요. 저 역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렇지.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은 우리가 거부하든 말든 결국 찾아오게 되어 있단다. 좋은 시절, 편안한 길, 행복, 그 밖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긍정적인 일들은 단지 현실의 일부에 불과하단다. 부정적인 일들, 나쁜 시기, 어려움 또한 있기 마련이니까. 실제로 언제나 태양이 빛나는 건 아니지.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졸지에 토네이도로 바뀔 수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태양이 지나치게 내리쬐는 바람에 가뭄이 들 수도 있단다. 삶은 그저 삶일 뿐이야. 원래 생긴 그대로지. 내가 있든 말든 그냥 계속될 것이라는 점만 빼면 인생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단다. 태양은 날마다 새로 뜨고 또 지겠지. 구름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매일 그리할 게야. 계절 또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기다려주지 않은 채 정확하게 제 주기를 따라 순환하고 있지 않더냐. 계절이 모여서 해가 되고 해가 다시 모여 세대가 되는 법이니라. 내가 거기에 합류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신경 쓰지도 않거니와 내가 합류하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절대로 거부하지도 않는단다. 그것들은 그저 가고 있을 뿐. 너 또한 내 삶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리 해야 하느니라. 그 여행을 하다 보면 현실과 조화가 어떤 것인지도 터득하게 될 게다. 현실과 조화라고요? 제레미가 물었다. 그렇고 말고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으면 탐욕이 있지요. 제레미가 말을 받았다. 늙은 매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이었다.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제레미가 대꾸했다.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있지요. 절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비통함이 있으면 이루가 있겠지요. 패배가 있으면 승리가 있고 피곤함이 있으면 휴식이 있으며 죽음이 있으면 탄생이 있지요. 늙은 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